네, 안녕하세요. 슬램케알 여러분. 오늘 설 연휴 끝나고 첫 시간이자 다섯 번째 발표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로보틱스 전반에서 로봇의 파라미터 최적화 시에 사용될 수 있는 리 군과 리 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서브 챕터 주제는 이제 리 군과 리 대수, 그리고 지수 및 로그 매핑, 또 리 대수 미분과 섭동 모델에 대해서 각각 김예찬, 최종호, 문영기 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리 군과 리 대수에 대해서 김예찬 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음소거를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리 군과 리 대수고요. 일단 리 군과 이제 리 대수에 대한 인트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 그 온라인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그 회전 행렬하고 그 회전 벡터 그리고 오일러각, 쿼터니언과 같은 이제 3차원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제 강체 운동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회전 표현에 이제 국한된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슬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하고 이제 이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카메라 포즈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최적계 값을 찾아야 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적화 문제로 이제 먼저 구성을 한 이후에 최적의 R을 풀고 그 이후에 이제 T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회전 행렬을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 행렬식이 이제 1인 직교 행렬이라는 이제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이제 증가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좀 상대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접근에서 이제 리군과 리 대수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제약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접근이 쉬워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PPT를 보시면 그 리군하고 이제 리대수에 대한 예시인데 그 빨간색으로 해당하는 거는 이제 회전 행렬 SO3의 예시고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환 행렬인 이제 SE3에 대한 예시입니다. 일단 정의를 보시면 그 SO3 같은 경우에는 3x3의 형태의 실수값을 갖는 그 매트릭스를 갖고 있고요. 그 그러니까 본인의 R과 그리고 R에 대한 전책열에 대한 그 연속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본인 자신이 나오는 이제 단위 행렬의 값을 주고,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이제 1인 형태를 갖고 있고, SE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T 매트릭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R에 해당하는 회전 행렬,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T에 해당하는 트랜스포즈의 값을 갖는 이러한 그 매트릭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SE3 같은 경우에는 그 4x4 형태의 실수값을 갖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SO3의 값을 사용을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4x4의 형태를 갖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러한 이제 회전 행렬이나 변환 행렬의 이제 특징은 예시를 이제 회전 행렬로 들 때 R1하고 이제 R2가 존재를 한다면 행렬의 덧셈의 이제 정의에 따라서 더 이상 회전 행렬이 이게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됐을 때 SO3에 해당하는 군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곱셈 연산 같은 경우에는
회전 행렬이나 변환 행렬 모두 이제 합성에 해당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의 그 그러니까 연속적인 회전의 결과물이 그 군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작업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그 위에 있는 것보다 이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그 일단 이 예시는 이제 2차원의 이제 XY 평면에서 그 Z축에 대한 회전에 대한 예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이제 회전에 대한 매트릭스가 있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트랜스레이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그 회전에 관한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예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인데, 그 Z축에 대해서 그 세타 1만큼 회전을 하게 하는 것하고 세타 2로 이제 회전을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는 그 결과가 세타 1과 세타 2에 해당하는 걸 한 번에 하는 것과 이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덧셈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예시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리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그 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합하고 연산으로 이루어진 대수적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어떤 집합을 이제 A라고 하게 되고 특정한 연산을 이제 다시라고 표시를 했을 때,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군에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뭐 닫힘성, 그리고 뭐 결합성, 항등성, 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닫힘성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그 회전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물이 그 군에 속해야 하고, 결합성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그 A라는 회전을 먼저 하고, 뭐 그 이후에 A2에 대한 회전을 하고, 그리고 A3에 대한 회전한 결과물이 그 A2하고 A3에 대한 이제 그 회전을 한 이후에 다시 A1을 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은 그 군만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 군에 대해서 이제 유도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그 임의의 회전 행렬만 이제 고려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첫 번째 수식에 해당하는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아마 이 수식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요 수식에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이제 카메라 회전으로 저희가 시간 함수,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을 넣어줘서 이제 시간 함수로 RT로 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와 같이 T가 들어가서 형태가 살짝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양측에 대해서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아래에 이제 두 가지 연산이 연달아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R.T하고 RT에 대한 트랜스포즈, 이걸 이제 저희가 만약 알파라고 알파로 보게 되면,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트랜스포즈로 볼 수가 있게 돼서 반대칭 형렬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그 반대칭 행렬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알게 됐고, 이때 이제 저희가 이 햇이란 연산자를 쓰는데, 이 책에서는 햇이라는 연산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벡터를 행렬로 바꾸거나 뭐 행렬을 벡터로 바꾸거나 하는 이런 연산자를 쓰게 돼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R 그리고 RT에 대한 트랜스포즈가 이제 반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제 3차원 벡터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이제 수식 유도 과정은 제가 뒤에다가 다 첨부를 해놨는데, 일단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형태는 또 이제 그 직교 행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phi라는 미지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형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여기 제가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이 미분에 관한 정의가 있고, 이 정의를 저희가 뭐 R 닷 그리고 R 트랜스포즈로 설정을 하게 되면 0이 되고 요 이제 오른쪽 항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 오른쪽 항으로 넘긴 이 아이가 이제 결과적으로 선형대수학에 해당하는 이 연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R 닷 그리고 R 트랜스포즈를 알파라고 설정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형태의 이제 반대칭 행렬이 도출이 되고, 반대칭 행렬이라고 한다면 대각 행렬인 이제 0이고 그 나머지 요소가 이제 마이너스가 한쪽이 이제 플러스면 다른 한쪽은 이제 마이너스의 형태를 갖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칭 행렬인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 알파를 책에서는 phi 햇으로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phi 햇이 돼서 이 phi 햇에 저희가 RT를 곱하게 되면 그죠? 이걸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t를 이제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RT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RT가 이제 직교 행렬이기 때문에 그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phi t에 대한 햇 그리고 RT 값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냥 제가 편하게 적어놨는데 요 아이가 이제 미지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그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는 이제 테일러 전개를 사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변화를 해서 푸는 방식이 있는데, 그 테일러 전개로 저희가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이제 t가 이제 만약 0이라고 할 때 회전 행렬은 이제 R0는 아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T는 이제 t가 0일 때 주변에 이제 1차 테일러 전개로 분사가 가능한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하고 그냥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가장 아래에 있는 RT의 이제 익스포넨셜 그리고 phi의 그 서브스크립트 제로에 대해서 이제 햇의 t 형태를 갖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테일러 전개로 분사를 할 때는 시간 의존성을 감안을 하는 거고, 저희가 선형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단은 테일러 곱수로 이제 근사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이 내용은 그 저희 그 슬램 코리아에서 만들어 온 그 교재에도 이제 거의 동일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제 일종의 트릭으로 문제를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익스포넨셜 값을 갖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의 형태를 갖는 이러한 값으로 저희가 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0 주위에서 이제 회전 행렬은 이제 익스포넨셜 phi 서브스크립트 제로에 대한 햇 t로 이제 계산이 되고, 그때 이제 회전 행렬 r이 이제 지수 관계죠. 이제 지수 관계를 통해서 다른 반대층 행렬인 이제 phi 서브스크립트 제로에 이제 햇 t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이제 질문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먼저 R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주어졌을 때, 그 이제 책에서는 이제 국부 미분 관계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국부 미분 관계를 나타내는 phi를 찾을 수가 있고, 그때 이제 R에 해당하는 phi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게, 이게 이 phi 자체가 이제 그때 저희가 말하는 이제 리 대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질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벡터 phi가 주어졌을 때 행렬인 익스포넨셜 phi 햇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R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phi를 계산하는 반대 연산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그 리군하고 리대수 사이에 있는 지수로그 매핑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리 대수까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지수 로그 매핑은 이제 저희 다음 발표자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리 대수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이제 리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응하는 리 대수가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리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군의 이제 지역적인 이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대수는 이제 벡터 공간 해당하는 이제 V가 있고, 뭐 실수 집합에 해당하는 F가 있고, 그리고 이원 연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조건들이 이제 총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약간 PPT 여기 G가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 대수를 이제 G로 표시를 하게 되고,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리 대수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SO3에 대해서 정의라고 할까요? 이제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책에는 굉장히 좀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헷갈리게 적어져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건데, SO3의 이제 요소표 기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제 3차원 벡터,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아이는 이제 3차원 벡터고요. 그리고 이제 3 곱하기 3 행렬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이렇게 주황색에 해당하는 아이. 근데 이 가운데 보시면 이 요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사용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의미는 같아요. 그리고 헷하고 이 V를 사용해서 뭐 벡터의 행렬로, 그리고 행렬에서 벡터로 가게끔 이제 변환으로 이제 저희가 표기가 가능하게끔 그 SO3에 대해서 리 대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특징이 있는데, 그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커뮤테이션 로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시를 보시면 일단 그 순서대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2분의 파이에 해당하게 먼저 돌려요. 돌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그 x축에 대해서 이제 다시 2분의 파이에 해당하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z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z축에 대해서, 그리고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zx를 한 것하고 이제 x를 하고 x축으로 변환을 하고 z축으로 이제 변환한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두 회전 변환 연산에 대해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이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수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안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게 뭐 non commutative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SE3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제 뭐 제가 SE3에 대한 요소 표기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6차원 벡터, 여기 크사이라고 해서 6차원 벡터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4 곱하기 4 행렬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레이션하고 이제 로테이션은 이제 로하고 그리고 그 파이로 표시가 가능하고, 둘의 의미는 또 같고, 그리고 head하고 v를 사용을 해서 이제 벡터에서 행렬로, 그리고 행렬에서 벡터로 변환 표기가 가능해요.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non commutative한 예시가 이제 동일하게 일맥상통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발표한 그 리 대수에 대한 SO3하고 SE3는 어떤 정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요.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네, 아, 들립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서 그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네.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알 수가 있을까? 정확하게 그 대괄호 치고 저기 뭐냐 그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 원 콤마 파이 투 뭐 나오는 그런 네. 부분들이 그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거기도 뭐 똑같네요. 그러니까 전 페이지도 그렇고 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라지 그러니까 파이 이 아이가 하나의 행렬이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 행렬이 두 개가 있다고 친다면 그 첫 번째 회전 그리고 회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아, 우선 곱셈 행렬 곱셈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분이?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Z축으로 먼저 하냐, 예, X, 그 부분은 뭐 이해는 했는데요. 그 밑에 네네. 표기법이 의미하는 바가 그 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파이 그 원 콤마 파이 투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의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파이 원가 예.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그 원하고 투를 콤마 해놓고 찍어놓고 대괄호 안에 써놓은 거가 의미하는 바가 뭘 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이야기한 그 흐름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저 이제 네. 대괄호로 써놓고 콤마로 한 저것 자체가 연산자죠. 브라켓 연산자라고 하죠. 그 네네. 대수에서 이제 그 연산의 정의가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오른쪽처럼 예, 연산이 예, 정해져 정의가 있는 그렇게 거니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교환 법칙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정확하게 잘. 이게 이제 저 P1, P2를 순서를 바꿨을 때 그게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 P1하고 P2를 저렇게 대괄호에 넣으면 P1 회전을 한 다음에 P2 회전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 뒤에 회전으로 빗대어서 설명드린 거지 또 회전이랑 완전히 그게 같은 건 네, 같은 건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럼 근데 회전인 경우에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이제 예시상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그림 자체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식을 보는 걸로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커뮤니케이션 로우가 만약에 성립할 경우에 여기서 이 오퍼레이션에서 결국은 그 에타 1 햇이랑 에타 2 햇을 곱한 거랑 반대 순서로 곱한 거가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로우가 성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요 오퍼레이션의 이 정의가 커뮤니케이션 로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오퍼레이션으로서 정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로우가 사실 성립한다고 하면은 이 오퍼레이션 자체가 그냥 0이 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 오퍼레이션의 데피니션이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브라켄 연산 자체가 정의가 저렇게 되어 있긴 한데 뒤에서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일단 정의가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어느 정도까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실수하고 벡터 공간하고 곱하는 게 위쪽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라이대수 정의 쪽에 보면은 그 위쪽 페이지에 보면 라이대수 정의하고 그래서 실수 좀 A, B는 지금 실수 집합인 것 같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회전으로 생각해서 이게 회전 행렬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생각했는데 뭐 꼭 회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일단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리대수 다루는 거에서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을 다루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전 행렬이라는 게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일반화된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이 1대1로 뭐 회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이 가진 프로퍼티는 전부 회전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칼라 그룹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선형 특성을 갖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스칼라 그룹을 한다고 뭐 회전이 뭐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리니어 알지브라 를 풀어나갈 때 기본적으로 뭐 선형성 정도가 보장이 되고 어떤 프로퍼티가 있을까라고 정리해두는 수준으로만 하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아까 한 것처럼 뭐 브라켄 연산과 이 뒤에 나올 거 알지브라에서 나올 연산들이랑 이제 상호 변환 정도만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이제 여기 나온 그 리 군과 리 대수 간의 뭐 유도 과정 이런 걸뭐 알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기보다는 이제 요점은 이제 리 군이라는 게 있고 그 로테이션 그리고 로테이션 행렬 그리고 쿼터니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 군의 어떤 하나에 속하는데 이것을 최적화 시에 좀 다루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쉽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리 대수 공간으로 옮기고 리 대수 공간에서 최적화를 수행하고 나서 이제 다시 리 군으로 옮긴다. 그런 수학적 장치를 사용한다라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없으시면 김예찬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최종호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 및 로그 매핑의 발표를 맡은 최종호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리 군과 리 대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서 이제 예찬님께서 리 군과 리 대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이시는 이 문장이 이 둘 간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일단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크게 보면은 이제 구면처럼 둥글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치한 현재 이제 땅을 딛고 있는 바로 현재 이 로컬한 지점 위에서는 이게 둥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이 관계가 마치 이제 리 군과 이제 리 대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리 대수라는 것은 이제 리 군의
로컬한 또는 지역적인 속성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어떤 대응되는 이제 수학적인 이론이 되겠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 우측에 있는 혹시 이 포인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 우측에 있는 이 컬럼이 이 좌측에 있는 컬럼의 로컬한 특징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대응되는 요소들이 되겠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리 군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성이 이제 매니폴드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고, 반대로 리 대수를 설명하는 한 가지 스페이스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 매니폴드 스페이스와 탄젠트 스페이스를 설명하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 빨간색 이 탄젠셜 벡터들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보이시는 이 원이 매니폴드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서 이 2차원 원을 1차원의 여러 가지의 탄젠셜 벡터들로 이제 표현을 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매니폴드 스페이스는 이 빨간색들의 탄젠셜 벡터들의 서로서로를 이루는 이러한 그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리 대수도 이 리 군의 이제 로컬한 특징들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저희가 이제 뒤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SO3 영역이 있을 거고 SE3가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이제 위치한 지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이제 있을 텐데, 만약 내가 현재 위치한 지점이 평면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것을 구면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지수 매핑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리 대수에서 리 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리 군에서 리 대수로 오는 과정이 이제 로그 매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부터는 이제 지수 매핑과 로그 매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SO3 영역이 되겠고요.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이제 지수 매핑이 되겠고,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이제 로그 매핑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수 매핑 과정입니다. 익스포넨셜 맵을 설명하기 전에 테일러 시리즈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fx라는 함수를 당연히 fx는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고, a라는 점 근처에서 다항식의 조합들로 이제 근사시킨 이제 방법론이 이제 테일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근사시키고자 하는 함수를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 생각을 하고, a는 이제 0 지점 근처에서 이 함수를 근사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익스포넨셜 함수는 미분야도 익스포넨셜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지수의 행렬화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익스포넨셜의 제로승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 미지수는 이제 어떠한 특정한 스퀘어 매트릭스, 즉 정방 행렬이 들어가게 되죠.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싶다면 여기 하단의 레퍼런스로 제가 그 선형대수 강의 하나를 참조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마 좀 더 개념을 좀 더 공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개념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행렬에 대해서도 이제 익스포넨셜 맵을 정의를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무한대의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제 그냥 매트릭스가 아니라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 SO3 요소 이 파이에 대해서 이제 익스포넨셜 맵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식 하나가 이제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인데요. 입력으로는 이제 3x1 벡터가 들어가고, 실제로는 여기 그 헤드 오퍼레이터 연산 때문에 3x3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되지만 이 SO3 요소는 이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오는 이 결과가 이제 출력으로 이제 3x3 행렬이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이제 이러한 것을 계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한대의 항을 더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한대의 합을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성질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회전 벡터와 이제 이 해세 연산의 특성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회전 벡터인데, 앞에서 이 파이를 저희가 3장에서도 배웠듯이 회전 각도와 회전 축의 어떤 조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때 이 회전 축은 길이가 1인 이제 방향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헷 연산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이 방향 벡터의 헷 연산을 취하고 그것을 이제 거듭 제곱한 형태는 이제 요런 식으로 A의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이제 아이덴티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이 아래에 이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항이 A의 헷이 이게 되겠고, 그걸 이제 거듭 제곱한 형태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우측의 항을 보게 되면은 A의 A 트랜스포즈 곱, 그 다음에 빼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제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이어고널 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요소들이 다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이 방향 벡터가 이제 길이가 1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것은 이제 이 요소들의 크기가 이제 1이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제 이 값은 이 값과 같고, 마찬가지로 모든 다이어고널 텀들이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제곱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 거듭 제곱 텀은 요걸로 이제 위에서 봤던 이 성질로 이제 대치를 시키고, 일단 이 앞에 있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제 할 텐데, 요 앞에만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A의 헷의 A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A 헷의 A는 이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큐 시메트릭 이 오퍼레이터가 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어떤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두 벡터를 외적을 취하면은 0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앞에 분배되면 이 값은 이제 제로로서 사라지게 되고, 이 마이너스 i가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 연산은 이어지는 그 무한대 서메이션에서 이제 헷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그 승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단순화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파이를 회전 벡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풀어 쓰게 됩니다. 뭐 n이 0일 때, n이 1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각각 앞에서 저희가 봤던 성질들을 이용해서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A 헷의 세제곱은 이렇게 바꾸고, 네제곱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어지는 모든 항제에서 규칙적으로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좀 더 표기가 아니라 이제 짜집기를 달리해서 A 헷에 대한 항으로 묶고, 그 다음에 A 헷의 거듭 제곱의 항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묶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은 이제 사인 세타로 변환시킬 수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코사인 세타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 무한대의 항들이 좀 더 단순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뭐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식을 그대로 따라가시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보시면은 이것은 저희가 그 3장에서 배웠던 그 로드리게스 공식과 동일하게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로드리게스 이 로테이션 포뮬러가 의미하는 것은 SO3의 어떤 이 회전 벡터를 캐피탈 SO3 영역으로 이제 익스포넨셜 맵핑하는 과정이 결국엔 이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각도가 이제 주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SO3와 이제 캐피탈 SO3 간의 1대1 매핑이 불가한데, 실제 이 세타, 이 회전 각의 이제 크기를 이제 파이의 범위로 제한시키게 되면은 1대1 매핑이 가능해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SO3의 익스포넨셜 매핑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그 인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테일러 시리즈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자연 로그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실제 이 x는 리얼 밸류를 갖고 크기가 1보다 작은 이러한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이것을 이제 매트릭스로 똑같이 이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매트릭스는 당연히 스퀘어 매트릭스일 거고, 그거의 스퀘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보다 작은 그런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그냥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덴티티 항을 그냥 없애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행렬에 대한 이제 그 로그 맵이 되겠는데요. 똑같이 그 캐피탈 SO3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로그맵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입력은 이제 3x3,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겠고, 그것으로 나온 출력이 이제 3x1, 저희가 앞에서 봤던 파이, 3x1 이제 벡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 지수 매핑과 마찬가지로 그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무한한 서메이션을 또 이제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 SO3 요소인 그 회전 각도와 방향 벡터를 개별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회전 각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 R 매트릭스의 트레이스 값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 그 세타에 대한 값을 이제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전축에 대한 것은 이 R 행렬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과정에서 이 아이겐밸류가 1인 그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방향 벡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 회전 각도를 얻는 과정은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이제 트레이스를 이제 연산을 취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 보이는 이 식은 이 그 익스포넨셜 매핑에 대한 그 과정이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스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트레이스는 행렬의 그 다이어고널 텀들을 모두 다 더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각각 이제 쪼개게 되면은 일단 이 앞부분은 개수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되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3x3인 경우에는 다이어고널 텀들이 각각 1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면 3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A와 A 트랜스포즈에 대한 트레이스 값은 저희가 앞에서 이 A는 길이가 1인 벡터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A 값이 1인데 1이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트레이스 값이 이제 1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A의 햇은 스큐 시메트릭 연산을 취하게 되면 그 스큐 시메트릭 연산으로 나온 결과의 다이어고널 텀들이 모두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여기만 남게 되고, 그런 이제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 트레이스의 값의 결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의 최종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의 이걸 이제 다 여기 보이는 이 값들을 이제 저항으로 넘기고 나누기 2를 취하고 아크 코사인을 취해서 최종적으로 얻으면 이제 세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똑같이 세타의 그 회전 각도의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타의 크기를 파이의 범위로 제한시키면 이제 이 둘 간의 1대1 매핑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벡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이 A의 성질은 그 회전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방향 벡터에다가 회전을 해도 그 축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식을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방향 벡터에다가 회전을 취해도 똑같은 방향 벡터를 얻게 되는데, 사실 그 앞에는 이제 1이라는 개수를 붙일 수 있잖아요. 실제 저희가 그 아이겐밸류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A를 얻는 과정은 실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1인 아이겐 벡터가 실제 이 A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하는 과정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아이겐 밸류가 1을 갖는 그런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는 이제 이 방향 벡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SO3에서 이제 그 로그맵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SE3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수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맵도 똑같이 정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입력으로는 이제 6x1의 벡터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 보이시는 이 크 사이가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얻는 이 익스포넨셜 맵의 출력값은 4x4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6x1 벡터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요 요소가 되겠는데, 이 아래 보이는 이 파이는 그 SO3의 요소인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것과 동일한 것이고, 여기 있는 이 로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그런 그 SE3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x1 벡터들이 실제 각각의 하나의 엘레멘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미지화 시킨 내용인데요. 이 위쪽에 있는 이 세 가지가 트랜슬레이션 요소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로테이션 요소가 되겠습니다. 각각 X, Y, G축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걸 이제 형성한 거고, 아래에 있는 이 파이 세 가지 요소는 X, Y, G축으로 로테이션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 보이시는 이 햇은 이 햇과 이제 다른 햇이거든요. 여기선 이제 스키스메트릭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를 이제 4x4 매트릭스로 이제 바꾸는 연산이 되겠고, 여기 있는 건 진짜 스키스메트릭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쓰게 되고, 똑같이 이제 이 무한대 서메이션을 뭐 일일이 하나씩 풀어쓰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는 이제 이 4x4 매트릭스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보라색 영역이 그 캐피탈 SO3라고 해가 SO3 영역인데요. 저희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도 똑같이 본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제 1x3 요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1, 개수 1,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제 3x1 벡터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거쳤던 내용 중에서는 일단 이것은 앞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우는 처음에 애초에 주어지는 영역이고, 과연 그렇다면 이 J라는 이 논문이 이제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은 최종적으로 이 SE3의 익스포넨셜 매핑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일이 이제 하나씩 풀었으면 되는데요. 먼저 이 n이 0일 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때 이 행렬값을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n이 똑같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이시는 이 값들은 하나의 엘레멘트들이 아니라 이제 블락 매트릭스의 개념을 적용해서 마치 이제 블락 매트릭스 간에 이제 행렬 곱셈을 하는 과정을 이제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각각의 이런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먼저 이 좌상단이 유도된 과정은 이 좌상단에 있는 값들을 이제 다 더하면은 이제 여기를 얻을 수 있고, 우상단인 값들을 다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이제 0 트랜스포즈의 형태이고, 최종적으로 여기 1은 지금 이 값들이 지금 다 0인데 n이 0일 때 이 값이 저희가 아이덴티티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값입니다. 이 1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스킵을 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이제 그 로우의 값으로 이제 뽑아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내부 값이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이 J가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 J를 캐피탈 SO3의 레프트 자코비안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무한대 서메이션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J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레프트 자코비안이 되겠고,
똑같이 이 파이를 회전 벡터에 대한 표기로 일단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 일일이 하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A의 햇에 대한 항과 그 다음에 A 햇의 거듭대곱에 대한 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묶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수식을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안에 있는 내부 항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부 항은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무한대의 어떤 이 항들을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은 이 J 값이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J는 똑같이 이 세타와, 그러니까 회전 각도와 SO3의 요소인 이 회전 각도와 회전 축만 알면은 J는 그냥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J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SE3의 트랜슬레이션 요소인 이 로를 캐피탈 SE3의 트랜슬레이션 요소인 T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 선형 변환이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J는 이 SO3 요소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이 공식에 의해서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익스포넨셜 매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똑같이 이 SE3 영역에서도 이제 로그맵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으로는 이 4x4 행렬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출력으로 6x1 벡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매핑처럼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로그맵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 파이를 얻는 과정은 앞에서 봤던 그 캐피탈 SO3에서 그냥 SO3로 넘어가는 과정과 완벽하게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로우는 저희가 앞에서 이 파이만 알고 있으면은 그 레프트 자코비안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J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J의 인버스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형 변환 공식인 그냥 이 4x4 행렬에서 이 T 부분에다가 이 J의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SE3의 트랜슬레이션 요소인 로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앞에서 SO3 영역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SE3 영역에서의 대부분의 어떤 유도 과정이 거의 다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 있는 그 간략한 이제 유아약집인데요. 위를 기준으로 SO3 영역, 아래를 기준으로 이제 SE3 영역이 되겠고,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로그맵이 되겠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수맵, 익스포넨셜 맵이 되겠습니다. 실제 익스포넨셜 맵이나 로그맵들이 다 이제 막 무한대의 서메이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계산하는 공식들이 다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이 로그맵과 지수맵을 이제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맵. 네, 뭐 슬라이드는 아니고요. 일단은 너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네. 유도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잘 됐는데요. 그 맨 처음에 이제 이 익스포넨셜 매핑이랑 로그 매핑에 대한 이제 컨셉을 이야기해 주실 때 저희 네네. 지구 자체가 원래 둥근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 있는 로컬 지점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평면으로 본다는 이런 그 메타포를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두 개의 관계가 예로 들어주신 지구의 구면과 로컬한 영역에서의 평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미소 영역에서 봤을 때 이제 평면처럼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어썸션이 있는 건데, 네. 비슷한 개념에서 리군과 리대수 사이에서의 그 어떤 매핑 관계에도 어떤 어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매니폴드 스페이스를 탄젠트 스페이스로 이제 매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주시는 내용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어썸션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이 회전 각도 세타가 페리오딕하게 2파이 내로 그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페리오딕하게 반복이 돼. 360도를 기준으로 이제 2파이를 기준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로 어떤 영역을 제한했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매핑이 성립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둘 간의 어떤 어썸션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게 실제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무한한 영역으로는 확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마이크로 스케일이라는 것은 그 근방 안에서만 유의미한 관계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그 파일을 제한해야 네. 그 어썸션이 아마 성립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어썸션은 사실 이 부분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알게 된다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아주 미소 영역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의미 자체가 나중에 최적화를 수행할 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데 최적화를 통해서 예측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 작은 조금 크기의 델타만큼 옮기고 또 식을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서 또 맞춰보고 조금씩 그렇게 이터러티브하게 미니멈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이 리대수 쪽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최적화를 찾는 그런 의미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동호님이 주신 코멘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그런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이나 아니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델타 로테이션이 굉장히 작다라고 이렇게 거기 책에서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자코비안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그 작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가늠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변환이 작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변환을 작다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혹시 이제 뭐 실제로 부모님은 그 구현도 해보시고 계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킬에 대한 그 작다라는 그 변이가 작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코멘트를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슬램 프레임워크를 많이 다뤄보면서 이렇게 그런 프레임워크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깊게는 다뤄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금 말하는 리대수리 알제브라를 코딩을 해보려고 하면은 진짜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깊게까지는 저도 활용을 해보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가 있죠. 소퍼스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또 뭐 논문이 하나 더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되어 있는 것 위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작은 그런 스텝이죠. 스텝 사이즈 말하자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은 저도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사용했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생각하기로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터러티브하게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도 있잖아요. 가우스 뉴턴이나 아니면 루벤버그 마르코프 메소드 같은 거 보면 이제
자코비안을 구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부류인데 그런 자세한 그런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리군과 리데스 관계 개념에다가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함께 적용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스텝 사이즈는 계속 어떤 도메인이나 프로블럼에 따라서도 그 스텝 사이즈가 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제 그 코딩 구현 단계에서는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 룰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구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아직 저도 못 드리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거 아까 관련해서 그 지금 매니폴드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매니폴드로 원래 공간을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그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는 구간, 즉 좀 탄젠셜 스페이스 상에서 그 특이점을 가질 때가 문제인데 우리가 특이점을 가지는 부분은 대부분 세타가 파이인 경우, 그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영역대에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투이티브하게는 사실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일 때 고 근방의 값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에 좀 유의를 해서 그 뭐 아까 잠깐 로그맵을 했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 로그맵을 했을 때 그 엘리먼트가 그 파이 근방에 가까워지면 엘리먼트의 뭐라 그러지? 매그니튜드가 파이 근방으로 가까워질 때는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리군 특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오소널 그룹 뭐 2나 2 같은 걸로만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 근방에서 매니폴드가 문제가 되는 서클 하나를 그려놓고 서클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라인 하나를 서클에 대해서는 이제 라인 하나 갖고 호모그래피를 매니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니폴드가 가지는 극점은 결국에는 그 북극점이랑 남극점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뭐 스페셜 유클리디언 그룹 2나 아니면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 2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아마 오소고널 그룹 3나 아니면 유클리디언 그룹 3에 대해서도 저희가 3차원적으로 그림을 정말 예쁘게 지금 스피어처럼 그려내긴 어렵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파이 근방까지 그 회전에 대해서만 좀 고려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했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속도 값을 가지고 뭐 미소 시간에 대해서 대부분 뭐 1초 안쪽, 뭐 100ms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강체 운동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할 만한 극점에 도달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설명 잘해주셨네요. 코멘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최종 원인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문영기님 발표인데 혹시 문영기님 와 계신가요? 어쩐지 그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지금 제가 슬랙으로 뭐 문자는 보내드렸는데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원래는 이제 문영기님이 그 내용이 그 섭동 모델 그쪽으로 다뤄주시려고 했었는데 최적화 시에 이제 리 군과 리대수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컨택을 해서 혹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이제 리군과 리대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슬랭KR의 임규범님이 그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해주신 글이 그 자료 모음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발표가 이렇게 두 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제가 이 화면 놓고 한 걸로 보고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